그 시민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막 그 친구나 가족이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항상 언제나 옆에 있고, 특히 가족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막 내가 아무리 화를 내거나 못되게 굴거나 뭐 좀 투정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받아줄 거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더 좋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뭐 더 투정 부리게 되고 뭐라고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네. 꼭 더 잘 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음, 근데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꼭 더 막대할 필요도 없거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후자가,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고 형제고 친척이니까 이 사람들이 날 다 받아줄 거다, 다 이해해줄 거다, 그리고 안 만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 굉장한 착각이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안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막, 너는 뭐 바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면서 좀 험한 말 써가면서 그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고, 서로 좋은 말만 해주고 뭐 아니면은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뭐 서로 존중해가면서 이러는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친해지면 조금 더 장난식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씩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상처를 줄 때도 있지 않나? 하는 있을 생각이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경계를 지키는 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계속 숙제예요. 만약에 저한테.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친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지금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나만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우리 둘이 과연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거는요, 그러면? 만약에, 이 A라는 타인이 있을 때, 이 친구와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하다. 라는 식의, 뭐랄까요. 우정 과시? 또 물론 좋은데 그 친구와 나의 우정과 씨를 과연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의 우정과 씨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정은 깊을 텐데. 뭔가 타인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나 예수님은 있다.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과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예수님이 들어도 좋아하시고 기쁜 얘기라면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설령 욕이라도 그래서 야 이 병신아, 야 이 멍청아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병신이나 멍청이라는 게 그냥 애정 표현적인 측면이다라고 네. 하고 여기에 누군가 있어도 크게 문제고 그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 만났어. 근데 이제 와이프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알고 둘이 막 너무 친하다는 걸 알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나면 막 첫사랑 얘기만 계속 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걸 수용 가능한 와이프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수용 가능하지 않아. 근데 와이프가 불편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옛날 얘기고 30년 전 얘기고 첫사랑 얘기인데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지. 싫다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둘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아무리 웃기려고 하고 재밌으려고 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나서 굳이 그 얘기를 여기서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의 마음이나 상대가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는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는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는 그게 뭐 익스큐즈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얘기를 굳이 30년째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재미든 뭐 대화의 소지든 대화의 어떤 소재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도입부든 간에 상관없이. 그쵸. 그러면 약간 이거는 대화의 소재나 이야기나 약간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고마움이나 미안함 이런 것도 모르게 표현에 인색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감사 표현, 뭐 미안함의 표현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내가 표현 안 해도 말 안 해도 알겠지.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표현 안 해도 알긴 알아요. 근데 표현을 해주면 더 잘 알아요. 근데 알까요? 약간 쟤는 너무 당연하게 봤네. 아니, 그러니까 알지. 아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너무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지. 근데 어쨌든 네. 안 해도 알긴 아는데 하면 더 좋아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좀 하는 게 맞는데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지. 말로 바로 못하면 카톡으로라도 하는지 났을 때 문자로라도 다시 아니 그 일이 생각은 못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항상 그냥 그럼 항상 고마워. 뭐 아까는 뭐 미안했어라던가 뭐 아니면 굳이 고마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말로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아, 카톡으로 뭘 보내도 되고 그걸 굳이 말로 하라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강박이 있으면 네.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버릇처럼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꼭 말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쵸.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왜 라는 그게 생각이 가끔 들어서 개그 소재나 여쭤봤어요.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 자식 수고했어. 이게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래서 친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아, 자식 수고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 네. 어떤 면에서는 표현을 기계적으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현만 하는 것도 진정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어떨 때는 말로 하고 네. 아니면 상황을 봐서 어떨 때는 뭐 카톡으로 하고 상황을 봐서 어떨 때는 그냥 선물로 주는 걸 말은 안 하고 그냥 이 선물로 주는 걸만 해도 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너는 왜 말로 안 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난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표시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거는 할 필요 있는 거잖아요. 좀 더 표현 자주 하고. 네. 주변 사람 소중함을 잊지 않아 볼게요.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 약간 계속 노루마무처럼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약간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원래 다시 그런 일어나고 거예요. 계속 그래요? 중요한 건 일어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언제쯤 그냥 안 넘어지고 그냥 계속 가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사람이니까. 계속 일어나 보겠습니다.